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당정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노동시간 정책을 보완하라고 지시했을 때처럼 모든 정책을 MZ세대 청년 관점에서 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바로 오늘 MZ, 즉 대학생들을 직접 만났는데요. 또 김재원 최고위원의 정광훈 씨 관련 발언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제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 당이 작년부터 집권 여당이 되긴 했지만 당정 협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 당정 협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든 정책을 MZ세대, 청년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면서 MZ세대는 그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 3주 연속 지지율이 하락한 윤석열 대통령 처방전은요, 당정 협의 강화였습니다. 특히 MZ세대와의 소통을 강조했는데요. 당에서는 바로 지지율 하락의 원인까지 선명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주 69시간 노동시간, 그리고 비현실적인 저출산 대책 같은 이런 정책적인 혼선, 그리고 성과 없는 한일 정상회담을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정책적 혼선, 69시간 프레임, 자녀 셋, 그다음에 한일 외교 과정에서의 강제징용 제3자 배상에 따른 반일 프레임, 당정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완성된 정책을 보여주는 노력을 하고 MZ세대와의 계속적인 소통, 그다음에 한일 관계가 네, 당정 협의 강화라는 특명을 받아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요. 오늘 바로 실행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주문은 결국 이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당을 통해서 의견을 좀 더 많이 수렴하겠다는 거죠. 국민 중에서도 MZ세대 청년이라는 공략 대상을 콕 집어준 상황입니다. 바로 저 MZ 류 실장 류민지로서는 반가운 얘기입니다. 야, 민지가 해달라는데 한번 좀 해보자. 같이 하면 되잖아. 네, 그래서 김 대표가 간 곳 바로 이 경희대학교 학생 식당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1,000원의 아침밥이라는 현장을 점검했는데요. 이 1,000원의 아침밥은 정부와 학교가 공동으로 기금을 지원해서 대학생들에게 단돈 1,000원의 밥을 제공하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소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학교랑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저희가 1,000원만 내고 아침을 먹을 수 있는데요. 이런 사업이 비단 경희대만 아니라 좀 확대돼서 다양한 학교도 누릴 수 있으면 좋겠고. 지금 1,000원이가 지난다는데 단가도 좀 높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참여 학생도 많을 수 있도록 품질 좀 높여야 되는 학교도 있고, 경희대는 너무 풍성한데. 네, 김 대표는 대학생들이 직접 당의 정책 개발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각 대학별 총학생회와 채널을 만들어서 소통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까지 오늘 밝혔습니다. 정책의 발굴과 수립, 입안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된 정책 개발, 그리고 정책 수립 참여를 여러분들 할 수 있도록 채널을 만드는 생각을 합니다. 각 대학별 총학생 그룹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정치적인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의논할 수 있는 채널을 좀 만들어도 좋겠다. 네,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 중에는 지난 한일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점도 문제지만요. 일본과 미국 쪽에 치우친 외교의 방향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도 우려되는 지점이 좀 있었죠. 그래서일까요? 김 대표는 오늘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만났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서로 최대 수출 교역 대상국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진핑 주석께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을 방문해 주셨으면 하는 오랜 동안의 바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좀 안정되면 적절한 시기에 시진핑 주석께서 대한민국을 방문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빨리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모든 현안에 대해서 아주 긴밀한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있어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도 열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요, 김 대표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이 역할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오도록 해달라라는 건데요. 싱하이밍 대사는 뼈 있는 말로 화답을 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아쉽다라면서
강대강으로 가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요즘도 아쉽습니다. 강대강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는 중국하고 가깝으니까 화해하시고 앞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우리 마음은 있습니다. 네, 이 화해하시라라는 싱대사의 발언이요. 윤석열 정부의 이 대북 정책이 강경 모드로 흐르는 데 대한 이 중국의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발언이 있기 1시간여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인권 보고서를 처음으로 출간하고 공개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이 가장 크게 반발하는 이슈 중 하나인데요. 북한 인권법이 이제 제정된 지 7년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행이 돼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북한 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합니다.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이 당부한 당정 협의 강화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더 근본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보완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붙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였던 지난 한 달 동안요.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동반 하락세였기 때문인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이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당대회가 있었던 지난 3월 1주차 때보다 지금 3월 4주차 때 6.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민주당과는 보시는 것처럼 크로스를 이뤘는데요. 윤심 전당대회를 치렀던 이 국민의힘이 컨벤션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장면을 들어서요.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사당이 됐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 앞에서 90도 전하는 그거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대통령이 이제 당을 완전히 지배하고 장악하고 독점을 했다. 그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민심을 반영하는 그 기능에 상당히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네, 김기현 대표가 당선 직후 강조했던 이 연대 포용탕평의 연포탕 아직 끓이지 못했다는 게 중론인데요. 과거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까웠던 강대식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앉힌 걸 제외하면 최고위원과 당직자들 모두 친윤계 일색입니다. 김 대표는 당대표 경선을 치렀던 천하람 당협위원장도 아직 만나지 못했죠. 천 위원장은 전당대회 직후부터 이 친윤계 최고위원들이 일제히 반 이준석 기조를 들고 나온 데다 이준석 전 대표의 손절을 전제로 한 호남 특위 제안설까지 나돌면서 지금 만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기도 거부하기도 어렵다고 했는데요. 저도 젊지만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만날 수 있는 환경과 명분을 주거나 그게 아니면 모두가 그냥 조용히 계셨었으면 네. 저와 김기현 대표 별일 없이 그냥 만나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인데 옆에서 너무 많은 말을 얹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좀 만나기가 지금 어려워진 타이밍은 상황이 됐어요. 보면 네, 당내 일각에서 이 천 위원장을 포함한 천아용인을 중용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요. 다름 아닌 MZ세대와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한 달간 국민의힘 지지율 그중에서도 20대 이하 지지율을 살펴보면요. 국민의힘 지지율에 못 미칠 뿐 아니라 이 아래에 있는 게 이제 20대 이하 지지율입니다. 하락폭도 더 큰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천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와 본인을 분리하고 이 보여주기식 끌어안기 이런 방식으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준석과 선을 긋고 주류의 손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네. 2030에서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랑 한번 악수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막 올라갈 정도면은 너무 좋겠지만 제가 무슨 YS DJ가 아니거든요. 저를 만나는 노력보다는 2030 세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만한 본질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네, 친윤계 최고위원의 돌출 행동도 지지율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를 헌법에 이 5.18 정신을 넣는다는 건 불가능하다, 반대다 이렇게 전 씨를 만나서 말을 했다가 이틀 만에 사과를 했었죠.
이번에는 최고위도 결석하고 미국까지 가서 우파를 천하통일했다고 전씨를 추켜 세웠습니다. 우파 진영은 사실 행동하면서 활동하는 분들이 정당에는 잘 없었는데 정광훈 목사께서도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 통일을 해서 요즘은 그나마 광화문이 우파 진영도 민주노총에 대항하는 그런 활동 무대가 되어서 그나마. 네, 당 내에서는요,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목사 전광훈 씨냐, 이런 취지의 반응이 나왔는데요. 앞서 김 최고위원이 5.18 관련 발언을 이틀 만에 사과한 이유, 윤 대통령과의 뜻이 어긋났기 때문이었죠. 고령층 그리고 강경 보수의 지지를 받는 전 씨를 추켜 세운 것 역시 모든 걸 MZ의 관점에서 보라라고 했던 윤 대통령의 지시와는 맞지 않는 듯합니다. 친윤계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 친구로서 또 정치 선배로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 되는 워딩은 뭐 워낙 잘 해왔던 사람인데 오늘 이렇게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 그걸 제가 표시합니다. 정황 분석은 타오는데 언어의 전략적 구사가 요새 최근에 감이 떨어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는 이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개인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글쎄 뭐 전후 문맥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도된 것만 봤는데요. 별로 그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자신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네,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이죠. 전당대회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당 지도부입니다. 일반 개인의 의견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요. 과거 자유한국당도 이 5.18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징계를 했었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서 1등 최고위원을 징계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당 대표도 품위 유지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징계를 했던 윤리위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우파가 정말 쪼그라드는 것은 도대체 당의 윤리위 어떤 실종 사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5.18 발언 같은 걸 하면 민심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징계를 해야죠. 근데 안 하고 지나가잖아요. 할 생각도 아무도 없는 거고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한두 번 하는 실언이 아니라면서 제명을 하라고 했는데요. 당선 한 달이 채 안 돼서 이 지지율 하락 추세를 마주한 김기현 대표의 고심이 깊어 보입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MZ 소통 강조하자 대학생 만난 김기현 대표, 김재원 최고위원 발언 징계 가능할까?